라는 이야기. 아는 만큼 판다라는 거죠. 좀 전에도 우리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는 타깃에 따른 경우와 상황에 맞는 그런 다양한 맞춤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타깃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산정특례도 이제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제공해주는 다수 불특정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이제는 보험회사에서 노동하다 할 것 없이 발다투어서 이미 특약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 굉장히 활기차게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다. 산정특례 무엇이길래, 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 또는 중증 또는 난치 그런 심각한 질환자에게만 해당되었던 그 서비스가 어떻게 보험회사 영업 그 특약 상품으로 부과가 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산정특례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보험 영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상품 판매에 주력을 해야 될, 또 우리 보험 영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1000여 개에 달하는 영상 중에 제가 찾다 이번 주말에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은 정말 궁금하네요. 강남부자들은 보험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정답 공개합니다. 네. 아마 이 책 제목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종신보험이다. 기억하세요. 강남부자들이 보험으로 돈 버는 방법. 정신보험도 많이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종신보험이라 하면은 이제 집에 가장이 사망하거나 이럴 때 그 사망보험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망보험을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 보통 이렇게 그 종신보험을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제 이빨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입하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이 남녀 30대에서 50대 이 나이치에 계신 분들 조사를 했더니 70%에서 80% 이상 바로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한두 분 빼놓고는 거의 다 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강남 부자들은 우리는 모르는데 바로 이 종신보험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죽을 때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물려주시죠? 누구한테 물려주시나요? 자식한테 물려주시죠? 그러면 재산이 자식에게 그 상속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세금 내야 되죠?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 10억 정도의 그 땅을 가진 사람 기준으로 할 때 상속세를 낼 때 이제 공제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 5억은 공제하고 한 5억 정도에 대해서 그 상속세를 내는데요.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5억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세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해서 또 공제한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걸 공제하게 되면은 총 1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했을 때 이 한 5억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 상속세가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딱 20% 내는 게 아니라 상속 가액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진세가 적용이 돼서 최고 50%까지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식이 주고 싶어도 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업하면서 점점 이제 회사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 걱정해가지고 그 재산을 이제 상속을 받은 거죠. 지금 현재 회사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받은 거는 나와 있는 그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 회사는 이제 살리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주변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손톱
파리를 만들어서 세계 1위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업주이신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회사의 가치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절반 가까운 금액이 15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걸 내야 되는 시점이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6개월 이내에 갑자기 150억이라는 현금을 만들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회사가 팔리게 된 상황. 그런 것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사실 더 큰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종자업체 1위입니다. 라는 회사가 똑같은 케이스로 해가지고 내야 될 세금이 무역 1,300억. 무역 1,300억. 정말 중요한 회사인데. 그렇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게 1,300억 원을 현금으로 갑자기 마련할 수 없으니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예. 아들들아 아빠 고마우시지 않을까? 아니 이 중심보험이 이런 상속세 이런 거를 그렇게 안 내게 해주는 그런 방법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 낸다는 개념보다는 이 상속세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한 30억대 재산을 가지신 40대 이 박모 씨가 이 자기 재산을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가능하면 좀 이제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귀가 아주 솔깃한 얘기를 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그걸 활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모 씨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지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사망보험금 30억을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박 씨의 재산도 모두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 씨가 지금으로부터 종신보험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30억의 재산 중에서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먼저 아들에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여기서 나오는 그 월세 수입으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 종신보험의 보험금이 얼마냐? 30억입니다. 30억. 그리고 25년 동안 납부하는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박 씨가 결국 병이 나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30억의 사망보험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머지 재산인 20억에 대해서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20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고요. 그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30억이라는 사망보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억에 대한 재산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30억의 사망보험은요 정말 저희는 개념이 좀 없는데 월 얼마를 드립니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내긴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40세 남성이 사망보험 30억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한 달에 내야 될 보험료가 월 450만 원. 이야. 그런 경우가 450만 원씩 25년 동안 25년이요? 엄청나게 많이 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다 보면 보험사에서 차익을 줍니다. 5%를 깎아주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정도 보험료를 내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10년 동안 낸 보험료는 5억 4천입니다. 네. 그런데 받으신 게 30억을 받으셨죠. 지금 큰 돈을 부담하긴 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여기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예, 핵심은 그거예요. 어쨌든 낸 돈보다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핵심은 돌아가실 사실 이제 연수가 얼마 남지 아니한 부모를 대상으로 상속세에 대한 사망보험을 수령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내야 되는 그런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계약자를 누구로? 아들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부모님의 보험료를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아들이나 자식들이 내도록 하자. 이런 상속세 제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을 활용한 강남 부자들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30억에 대한 사망보험금 4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아까 450만 원이라고 했고 보험 계약 기간도 20년이 아니라 25년을 했잖아요. 그렇죠? 납입 기간에 따라서 또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의 연령에 따라서 그때 당시의 보험 요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보험료의 측정의 척도의 가장 큰 기준은 피보험자의 연령, 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제가 45세 남성 제가 타기술을 좀 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설계를 해서 30억짜리를 했더니 약 750만 원 정도 그 어떤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다면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해서 튼튼한 어떤 그런 재정 납입 여력이 좀 튼튼한 그런 기업에는 오히려 더 상속세 재원 납부만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월 납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산정 특례 제도란 우리 눈 좋고 해 맑은 우리 정초희 FC님 한번 읽어볼까요? 산정 특례 제도가 뭐예요? 신종이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예, 마지막 어려운 글이 있죠.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0%가 될 수도 있고요. 최대 10% 본인 부담이 된다. 그래서 중증 질환이냐, 난치 질환이냐, 그런 치명적인 질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한 심층 상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질환별 산정 특례 제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 중증 치매, 중증 화상,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중증 외상. 최근에 우리가 월요 특강 또는 DB, 터치 교육을 통해서 다 한 번쯤 아니요 수없이 되새기고 검토하고 학습하고 공유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거론됐던 내용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산정 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 질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치명적이며 큰돈 들어가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모든 질환들은 다 보다 산정 특례 제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환자들 저 질환에 발병이 되고 노출된 환자들의 부담할 비용은 얼마? 0에서 10%. 근데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9개의 헤아릴 수 없는 또 저 질환별 그 속에 숨어 있는 각종 질병 코드에 해당되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뭐만? 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률이 얼마예요? 5%. 자, 밑에는 몇 년이에요? 5년간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연장됩니다. 재심사돼요. 연장과 재심사 엄청 까다로워요. 뭐가 있을 때? 아무런 증상에 호전이 없을 때, 최초의 혜택을 받고 나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었을 때하고 특별히 호전 증세가 별로 없을 때, 그때는 보다 연장이 돼요. 근데 암은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거.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결핵이 있죠. 결핵은 그냥 무료예요. 무료. 치료 기간 따로 있지 않아요. 결핵.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핵. 그건 저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 말씀드린 대로 암, 뇌, 심, 그리고 희귀, 중증, 난치, 결핵, 중증, 화상, 외상, 중증, 치매 진단까지 들어갑니다. 중증, 치매 진단, CDR 척도, KCD가 있고 CDR이 있어요. 근데 CDR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CDR 척도 몇 이상이 중증 치매일까요? 3. 중증 3 이상. 3.5다 그러면 완전히 그거는 앞뒤 분간도 못하고 아침인지 낮인지 사람인지 인간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된다. 그래서 크게 9가지로 분류가 된다. 산정 특례 대상 및 진료 인원을 보게 되면요, 암이 탁월하죠. 자, 10명 중 5명은 암 산정 특례에 해당이 된다. 이 신청은 누가 해요? 병원에서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정 특례 진료비 중 총 20조 20억 중 암 질환이 10조 6천억을 아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질환들 9개의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질환들 가운데에 아주 독보적으로 암이 산정 특례 대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인 암 종별 발생자 수 및 사망자 수를 보게 됩니다. 자, 갑상선 암은 가장 많이 발생이 돼요. 암 중에. 그런데 가장 많이 사망하는 암은 폐암입니다. 폐암.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간암, 그 다음에 대장, 위암 순이고요. 가장 많이 발생되는 순위는 좌측에 초록색 갑상선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저는 전립선암과 유방암으로 사망한 두 분의 고인의 조문을 하고 왔는데 참 그래요. 나이가 돼서 수명이 다 돼서가 아니라 정말 재수없어. 정말 재수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전립선 몇 세셨는데요? 48세 남성 총각. 허망해요. 진짜 허망합니다. 전립선 사망을 많이 하는구나. 예, 많아요. 의외로 다른 데 전이가 진짜 잘 죄송한 돼서- 표현이지만 주변에 또는 같이 한 집에 사는 남자가 빈뇨, 야뇨, 다뇨, 설뇨, 급뇨 이런 증세가 있다. 정말 우리 유심히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두 눈 뜨고 잘 세심하게 관찰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남성 보실까요? 55세에서 60세 초반에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급격히 각종 암에. 그래서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여성 45세 전후 기점 급격히 증가. 유방암으로 사망한 여성은 몇 살이었을까요? 다음 38세. 48세요. 30대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5년 상대 생존에 해당했던 고객이 10년 전에 이제 유방암이었다가 유방암 2기였어요. 그래서 다 치료됐고 이제 추후 추적 관찰 다 했고요. 그래서 5년 7년 됐거든요. 7년 반 만에 재발된 거예요. 7년 반 만에 재발돼서 1년 투병하고 그러면 다른 데로 전이된 거죠? 아니요. 그대로? 원발암 제가요? 재발. 정리가 잘 된다 그래서 유방암. 어쨌든 자, 맨 밑에 글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부동의 사망 원인 1위 가족력의 영향이 가장 큰 중대 질병은 바로 암입니다. 의학 발전에 따라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요. 암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요. 치료 이후에 삶까지도 대비해야 될 질병이 됐다는 거죠. 치료 이후에 삶까지 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치료비와 함께 유기농, 식단비, 그리고 실직에 대비한 소득 보전 비용, 행복 비용, 자녀 교육 비용 등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준비해야 된다.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안 걸리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러나 내 맘 내 뜻대로 됩니까? 찾아오는 사랑과 질병은 막을 수 없다. 한편 드라마에 사랑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아직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군요. 한번 그 뜨거운 사랑이 한번 되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립니다. 사랑은 했다가 잘릴 수 있는데 질병.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오면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피해갈 수도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발병 연령과 발병 암 종류가 다양한 양상을 띠므로 정말 우리는 정말 사전 대비, 맞춤 대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생존율 그리고 치료비 이게 중요한 거죠. 5년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여성과 남성은 근소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대 생존율이 높아서 치더라도 중요한 건 결국 또 비용의 문제.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과도한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소득 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단녀가 말 그대로 생업선진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멀쩡했던 절대 가장의 소득 추이에 의해서 결국에는 소득이 줄어들므로 인한 가정생활 영위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담되는 항암 치료. 예. 어쨌든 항암 또는 암 발병에 노출된 환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전체의 86.5%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겪어보지 않으면 직간접적으로 그걸 목도하지 않으면 저들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무슨 고통? 암으로 인한 통증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삶의 그 아픔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신포괄수가제 들어봤어요? 신포괄수가제. 이것도 의료법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요 겪어보지 않으면 관심 둘 말 그대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생소하죠, 낯설죠. 신포괄수가제. 결국에는 그 의문부호가 그 숨어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비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안 내시는 분은 없잖아요. 매월 10에서 40~50만 원씩 내거든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좀 받고자 했더니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고가의 항암치료제, 주사제, 약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비급여래요. 실수해도 안 돼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2,000만 원 택도 없어요. 자, 신포괄수가제 개정으로 인해서 비급여로 변경되는 이군 항암제들을 보시게 되면, 자, 옵티보즈, 티트루다, 테스트루주, 암펜주, 뭐 여보이주 이런 거 다 항암, 그러니까 전립선 또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에 쓰이는 아주 흔하게 쓰이는 약제들이에요. 왜? 흔하게 발병되는 가장 많이 발병률이 높은 그런 암, 항암 치료제거든요. 보세요. 옵티보즈 2주에 1회 주사하는데 1회 주사 비용이 260만 원. 그럼 4주면 2번 맞아야 돼요. 540만 원 필요합니다. 작살이에요. 뭐예요? 비급여예요. 더 줄 데 없어요. 보험회사의 실현라이프에 그 FC가 아니면, 실현라이프가 아니면 똑똑한 보험 하나 잘못해놓지 않으면 그냥 노출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 몇만 원 때문에 짐지게 해놓을 걸 땀을 치고 후회한다니까요. 자, 키트루다즈 3주에 1회 주사 약 560만 원. 더 어마어마한 거 볼까요? 여보이주 이거 440에서 2천만 원이요. 3주에 한 번씩 맞는 거, 2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되거든요. 2달에 3번 맞아야 되는 거. 결국에는 이런 신포괄수가제로 인해서 포괄 말하면 넓게 포함한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약제들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본인이 부담했어요. 근데 지금은 포괄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암 발병자들이 암에 걸렸을 때에 따른 드는 비용을 내가 똑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확 커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큰 핵심적인, 왜 우리가 보험 설계를, 고객에게 맞춤 설계를, 타깃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입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긴장감이 요구가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절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추후에 이제 다시 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재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고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체암 진단비와 재진단암 들어봤어요? 이체암, 재진단암. 이거 정확하게 우리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보기 좋게 한번 했지만, 자, 메뉴 상단에 큰 제목 밑에 별표 표시한 거 한번 우리 현정 FC님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진단비 예. 1회 지급 후 보장 종료. 예. 최초 1회 한 예. 지급. 자, 이차암 진단비라고 하는 그것도 특이하고 특히 선거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차암 진단비는요, 어떤 암이든 간에 최초에 암이 한번 걸렸어. 그럼 1차 보험 지급되죠. 그러고 나서 원바람이냐, 뭐 재바람이냐, 뭐 진단암이냐, 뭐 필요 없어. 그냥 또 두 번째 각종 암 종류에 관계없이 시기에 관계없이 뭐요? 2년만 지나서 최초의 1회 진단비 지급을 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암이든 뭐 관계없이 어떤 부위든 관계없이 암에 걸리면 재진단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한 번 주고 끝이에요. 2차 암 진단비는 재진단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 최초의 1회를 지급하고 나서 면책 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 지났을 때에 각종 희한한 짐이 말 그대로 13개 신체 부위에 각종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암으로 그냥 쇼를 해요. 암 버라이어티 쇼를 해도 2년만 지나고 나면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죽어 또 죽어 걸리고 죽어 또 발병이 돼도 또 죽어 질환 발감을 해도 죽어 또 죽어야. 그게 바로 재진단암 진단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밑에 이제 암의 분리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원발암이란 말 그대로 원발암, 최초에 발생이 된 암을 원발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재발암, 재발했다는 건 뭐예요? 원발암이 다시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부위에 최초에 발생했던 그 부위에 발생했던 암, 그 종류가 다시 재발한 거. 최초에 발생한 암세포와 동일한 세포로 동일 부위에 발생한 암. 유방암이 유방암으로, 위암이 위암으로, 간암이 간암으로, 폐암이 폐암으로, 위암이 위암으로 발생이 재발됐다. 그걸 재발암이다 이야기합니다. 전이암이란 뭐냐? 림프관이나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다른 조직 및 장기로 암세포가 이동하여 발생한 한 암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발생이 됐어요. 유방의 암세포가 어디로? 폐로 갔어요. 그렇다고 그게 전이가 됐다고 해서 유방암에서 발생했던, 유방에서 발생했던 암이 폐로 갔다고 해서 그 유방암이 아니잖아요. 폐암이잖아요. 그렇죠? 전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원발암에서 다른 장기,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다른 장기에 안착해서 또 암을 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전이 됐다. 전이암이라고 얘기한다. 잠존암이란 뭐냐?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서 생기게 된 암. 이거를 잠존암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거. 그래서 크게는 2차 암과 진단암에 대한 부분.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잔존암에 대한 특약 부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뭐다? 2차 암이냐 재진단암이냐에 따른 진단비 특약 부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암에 대한 종류에 대한 발생암에 대한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산정 특례 대상과 적용 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암은 몇 년? 5년이다 라는 거. 그리고 부담률은 5%. 뇌혈관 질환은 최대 30일이에요. 그 이후에 자세한 상세 설명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특례 기간이 중요한지, 본인 부담률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심장질환 며칠이에요? 최대 30일이에요.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5년입니다. 계획은요, 치료 시작부터 완치되는 시간까지 쭉 특례 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본인 부담률 없다. 중증 화상 1년이고요. 중증 외상 최대 30일 입원했을 때만 보장해준다. 중증 치매는 5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자 비급여 부분은 국가 산정 특례 적용이 절대 안 된다. 뭐만 된다? 급여만 된다라는 거예요. 급여만. 자 급여는 일부 약 5에서 10% 일부 본인이 부담해요. 나머지는 국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줍니다. 비급여는 뭐냐? 100% 전액 환자 부담이라는 거예요. 실손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택도 없다 라는 거죠. 자, 본인 부담률 발생하는 입원 외래 비급여 항목. 저는 비급여 수술, 비급여 치료제 또는 2, 3인실 상급병원 하다못해 1인실도 4일 입원해도 1인실도 막 2, 3일 입원했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이 없는데 병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약국 처방전, 입원식 때 선별급여 등등에 대한 다양합니다. 아주 비급여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종류로 결국 뭐예요? 병원도 장사해야 되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재정 적자 막아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산등특례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숨어 있는 모수가 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험 판매해야 되니까. 혜택이 부과하잖아요. 자, 문제점 이거예요. 짧은 산정특례 적용 기간. 아, 이거 웃기지 마세요. 산정특례 뭐 해줘가지고 본인 부담금 5에서 10%면 된다던데요.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암 같은 경우도 장기 치료잖아요. 반복적인 치료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뇌혈관, 심혈관. 저거는 뭐가 남아요? 후유증까지 남잖아요. 예. 결국은 뇌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이 뭐예요? 감각, 인지, 언어, 연화, 운동. 연화는 뭐예요? 음식 삼키는 거예요.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잖아요. 저런 장애에 대한 부분이 끝까지 반복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활, 간병 절대적이죠. 반복적인 치료 절대적이죠. 그러나 국가산정특례는 최대 며칠? 30일만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장기 치료와 생활비로 해서 뭐다? 산정특례 진단비를 반드시 해라. 더 무서운 거, 30에서 60대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심장질환. 와. 30세에서 60세, 30, 40, 50 가장 절대적인 경제활동으로 절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폭발적으로 저는 심장병, 심장질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재발이 잦은 심장질환, 재발이 잦아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 와요? 전조 증상 없이 한 방에 훅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산정특례는 30일만 적용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산정특례 진단비, 심뇌혈관에 대한 진단비, 반복적인 상급종합병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도 반복적인 통원비 필요하다. 수술비 필요하다. 절대 예외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희귀 난치, 난치 희귀 질환. 보세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난치 희귀 질환에 대한 정의는요. 환자 수가 2만 명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치료 방법이나 대체 의학 그 품이 개발되지 않는 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난치 질환, 혈우병, 조현병. 조현병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암 환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조현병. 우리 지점도 몇 명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 조현병, 저는 제 친구를 조현병 앓고 있는 친구를 1년여간의 혈투 끝에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 그 친구한테 2번 속아가지고 2번 퇴원을 또 시켰어요. 물론 이제 제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부모님 동의를 얻어서 형제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했죠. 을지병원에 한번 했고요. 김포에 우리병원이라고 2군데에 입원을 시켰는데 맨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그거 속아가지고 얘 정상이에요. 아버님 괜찮을 것 같아요. 2번 속아갖고 퇴원을 시켰거든요. 7년, 8년, 9년 됐나? 신림동에서 아파트 화재 사고로 그 친구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주변인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니 외동아들이었고 재산이 있는 아버지였는데 신림동에다가 25평짜리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방화를 한 걸로 추정은 되나 다행히 한 달여간의 그 화재 사고 감시하잖아요. 현장 감시. 그런데 이제 가스렌지를 과도하게 냄비에 이렇게 음식 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걸로 다행히 그렇게 됐어요.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진짜 그 말씀 왜 드리냐면 거기 이제 병원에 면회를 가면요, 진짜 저 사람이 조현병 환자일까 싶을 정도로 몰라요, 정말. 그 소문되니까. 그래요, 진짜로. 그 말씀 왜 드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현병이 아닌지 그거는 우린 감성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힘들다. 자, 그다음 희귀질환, 유전성 혈병, 졸업병. 졸업병 아시죠, 그렇죠? 야코병
광우병 좀 희한하죠? 처음 들어보죠? 저거는 뇌에 구멍이 생긴대 뇌에. 뭐처럼? 광우병처럼. 그때 막 광우병 때 난리 났어. 네 맞아요. 그래서 동물들 때 많이 발생되는 질환인데 가끔씩 사람한테도 이제 저렇게 뇌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언어라든지 뭐 활동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뭐 이런 어려움이 좀 생기겠죠. 이제 그런 또 횡격막 탈출, 가슴뼈와 또 이 갈비뼈 사이에 이제 근육이 탈장이 되는 그래서 호흡에 굉장히 큰 장애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런 난치 희귀 질환 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13개의 신체 부위 가운데에 저렇게 다양한 뇌는 암, 뇌혈관, 희귀 난치, 폐, 암, 희귀 난치, 결핵, 생식기, 암, 고암, 방광, 요도, 전립선, 자궁경부, 난소, 난강, 자궁암 등등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대표적인 질환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실제로 더 많은 거 보세요. 암 같은 경우 특정 소외감까지 다 포함, 특정 소화기암 등등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희한하게 유사암까지도, 소외감까지도, 특정암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선정특례 대상이 되는 게 정말 귀엽고 어렵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보세요. 뇌질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각종 질병 코드에 그것도 질병 코드에서 이어지는 콤마 등등이 많기 때문에 중증 질환자에 대한 심장 질환 선정특례 대상이 처음 보고 듣도 못한 이런 질환들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렇게 많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급여라는 거, 거의 비급여 항목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장질환과 난치질환 등등에 있어서 선정질환 대상자의 폭은 넓으나 실질적인 비용 부담에 대한 몫은 누가? 고객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정특례에 대한 특약 부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 특약 결코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듯한 그리고 난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생소한 그런 특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든지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뭐 각종 심장 관련, 뇌혈관 관련 우리가 특약 부과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게 질병후유 장애와 선정특례는 결코 더 많은 범위와 대상의 폭이 엄청 넓다는 거. 그 선정특례 대상에 대한 부분 폭이 넓음과 동시에 범위가 넓음과 동시에 결국에는 보장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촘촘하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맞춤 설계에 대한 그리고 맞춤 제안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정특례에 대한 여러 가지 호화실 그런 숨은 모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봤고요. 그렇게 우리가 맞춤 플랜을 하고 고객에게 소신껏 가서 이야기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활동이잖아요. 여러분의 심장에 엔진을 켜고 심장이 켜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달려갈 수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고객에 대한 뜨거운 또 우리 사명의 잡에 대한 뜨거운 사명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어제의 내 모습은 어땠는지, 어제의 부족했던 내 모습, 나태하고 태면했던 안일했던 내 모습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자성하고 어제와 다른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일. 그래서 어제의 태만하고 게을렀던 나의 모습과는 뭐예요? 헤어질 결심으로 오늘 활기차고 행복하고 열정적인 뜨거운 월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공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뜻깊은 한 달 2025년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과감하게 당차게 자신있게 내년을 맞이하고자 훅 찢어버리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초희, 김미현 우리 저척을 우리 신인 FC들이 2025년은 정말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한 선배 우리 FC님들이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